최근에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이랑 미국의 여러 대학들이 모여서 아주 좀 섬뜩한 파워게임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거든요. 세계 지도자 역할을 만약에 AI한테 맡겨본다면 어떻게 될까? 결과가 어땠을까요? AI 에이전트들이 이제 특정 시나리오에서 무려 95%의 확률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는 걸 권했대요. 평화를 유지하라고 만든 완벽한 이성이 오히려 인류의 절멸을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러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AI 안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안 쓰이는 경우도 없고요. 단순한 번역부터 뭐 코딩이나 뭐 영상 제작까지 막 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국가 안보나 국제 외교 같은 정말 치명적인 영역으로 넘어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흔히 기계가 인간보다 감정적이진 않으니까 훨씬 덜 공격적이고 뭔가 평화로운 그런 결정을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잖아요. 뭐 인간 지도자들은 자존심이나 분노 때문에 전쟁을 뭐 일으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알고리즘은 그런 거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 선입견을 확 이렇게 박살을 내는 것 같아요. 오늘은 2026년 현재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가지고 도입하고 있는 AI 외교, AI 국방 시스템들이 어떻게 인류를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식으로 오히려 파멸로 만들어 넣을 수도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체 왜 최첨단 기술, 대형 언어 모델들이 핵 버튼을 자꾸 이렇게 쉽게 눌러버릴까요? 터미네이터, 스카이넷처럼 인류를 막 멸망시키고 싶어 하니까 막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극히 너무나도 뼈저리게 합리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게임 이론 들어보셨죠? 국제정치는 권력 게임이잖아요. 이 게임에서 국가들은 서로 믿질 못하는 상태인 게 사실이에요.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예요. 얘네들 관계를 봤을 때. 뭐 국제법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요구하거나 강행을 하거나 어떤 실행을 하는 실질적인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유명무실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들 간의 관계는 무정부 상태. 이게 이런 상황인데 AI가 생존 확률을 좀 극대화하려고 이렇게 명령을 받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확률이 중요하겠죠. 그게 단 1%라도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런 거를 판단했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위험을 이제 감수를 하고 되나 마나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내가 먼저 선제 타격을 가하거나 아니면 선제 타격을 가할 거다, 가할 수 있다라는 위협을 가해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100% 제거를 해버린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계적으로 우리 편의 생존율이 가장 높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건 뭐 통계적으로 말이 되는 거고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면은 말이 되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핵을 가져야 하고 쓰겠다고 협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협박이 살아 있으려면 실제로도 써야만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또 기괴하고 또 모순적인 논리가 여기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뭐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최종적으로 결정은 사람이 하니까 AI를 그렇게 뭐 써도 괜찮겠죠?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무 현장을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실무 현장은 너무 벌써 이 통제권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징후들이 막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미국의 국방부 아니면 정보기관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수집하는 어떤 감시 데이터가 그게 제일 많은 국가가 바로 미국이고 그게 하루에 이제 한 페타바이트라고 하는 것 같은데 페타바이트 급의 데이터가 생긴대요. 페타바이트가 뭐지? 들어본 적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데이터가 하루에 생긴대요. 그 넘을 정도의 데이터가. 그 정도로 많은데 인간이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AI 기반의 프로젝트를 도입하기로 한 거예요. Project Maven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도입해서 우리가 이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봐야 할 부분이 어디냐? 타겟을 식별하고 위협 순위를 매기고 그거를 AI한테 전적으로 의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대통령 책상에 백서가 올라오고 보고서가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일일 보고 같은 거 봤잖아요. 그게 이미 알고리즘의 필터를 거친 AI가 요거 위협이다 라고 규정한 것들이 거기에 막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Human in the Loop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과정에 사람이 일부 파트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원칙은 있겠죠. 근데 애초에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규모의 데이터라면 AI한테 맡겨야 분석이 되는 수준이라면 팩트 체크? 그거 사람이 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것도 시스템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미 사람 손을 떠났어요. 프로젝트 메이븐이 2017년부터 거의 1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요. 조금 더 요거를 약간 어떤 맥락에서 받아들여야 되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젝트잖아요. 모르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겠어요. 미국만이 이거를 하고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그런 거죠. 인터넷은 미국 군대에서 먼저 ARPANET라는 걸로 시작이 됐어요. 그 언제 시작됐을까요? 1969년이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접하기 시작한 시점 1991년이라고요. 그러니까 간격이 항상 있어요. 그렇게 AI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준은 굉장히 세 발의 피밖에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큰 것들은 국가나 이런 데에서는 막 이렇게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국경 보안 쪽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웬만한 그런 선진국들마다 공항에 가보면 뭐 이렇게 안면 인식 기반으로 이렇게 출입국을 하잖아요.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체 인식을 AI 모델로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건 분명히 이제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특정 인종이나 특정 국가 출신의 사람들한테 가끔씩 오불류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그냥 간혹 가다가 오류 난다 얘기인데, 요건 기술적으로 그냥 버그로만 끝날까요? 즉 그 기술만 두고 있으면 그래 버그로만 끝날 수도 있지만, 요건 도입해서 쓰고 있고 국경에서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도 번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인 여행객들이 특정 국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AI로 뭐 무슨 이제 입국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조사를 엄청 많이 받게 돼가지고 뭐 압수수색이 있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요거는 곧바로 또 한국 정부 차원에서 또 강력한 항의로 이어질 수도 있고, 상호 보복성의 어떤 비자 제한이나 조치로 이렇게 번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이슈가 작았는데 커지는 일들이 AI의 오류들로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깊이 해가지고 외교의 영역으로 들어가 볼까 싶은데, 요즘 UN이나 그런 다자간 협상 테이블에서 실무진들이 사실은 방대한 협정문들을 봐야 될 때가 많아요. 그것도 그거를 가지고 협상을 더 하고 막 이렇게 막 다듬어 가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초안을 잡고 해석을 하고 또 조안을 잡고 또 얘기를 할 때 AI를 진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 챗GPT 같은 거 돌리고 제미나이 같은 거 돌리고 분석을 한 다음에 요거를 한번 좀 더 세련되게 이렇게 써주세요 하고, 막 아니면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해서 써주세요 이러는데, 근데 여기서 아주 좀 치명적인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데, 외교는요 수학이 아니에요. 외교 문서의 핵심은 되게 묘한 거를 잘하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명확성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인 모성을 남겨두는 게 포인트예요. 미국이 대만을 대할 때 쓰는, 중국을 대할 때 쓰는 하나의 중국 정책, 이런 거 되게 대표적인 예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서 보면 이쪽 말인 것 같고 저쪽에서 보면 저쪽 말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여지를 두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AI는 기본적으로 모호한 거를 좀 꺼려해요. 그쵸? 가장 논리적이고 명확한 답을 도출을 해야 되고 훈련을 그렇게 받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AI가 초안을 쓰면 이런 절묘한 회색지대 그런 거를 그냥 정리를 하거나 뻔하게 쓰거나 아니면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외교는 좀 잘 안 되겠죠. 속이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안 먹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써야 되지 않냐? 도움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반론이 있어요. 결국
서명하는 건 외교관이고 뭐 핵 발사 버튼을 누르는 건 뭐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인 건잖아요. 그쵸? 근데 이슈가 또 있어요. 자동화 편향이라고 automation bias이라는 인간의 되게 치명적인 심리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결정권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모든 거 편하게 이렇게 막 하면서 번아웃이 없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정보 과부하에서 시달리고 있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황에서 되게 자극도 많이 받고 초조한 상황에서 갑자기 뭘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일상인 거예요. 맨날 반복이 돼요. 모니터에 AI가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껌뻑이고 있는데 그 짧은 찰나의 그 순간에 인간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프레셔가 있는데 그 방대한 알고리즘의 연산 결과를 의심하고 과연 이거 제대로 계산됐을까? 과연 이게 좋을까? 그렇게는 못해요. 심리적으로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책임져야 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시스템에 시킨 기본적인 틀이 있으면 그 안에서 결정하는 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그 틀을 잘 의심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런 심리 그런 효과 때문에 나치 제국 때 2차 세계대전 때 부하들이 위에서 그냥 시켰다고 비인간적인 어떤 실험을 하고 고문을 하고 학살을 가했던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자기 잘못이 아니고 위에서 시켰대요. 이 방식을 의심하지, 이 틀을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똑같이 이렇게 씌워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고 AI가 솔루션을 이렇게 던지는데 이미 짜여진 판에서 버튼을 눌렀을 뿐이라고 이렇게 결국 인간들은 그거를 채택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냥 알고리즘이 내린 결정에 도장을 찍느냐 마느냐 고무도장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많습니다. 지금 국제정치하는 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혼란스러운 리스크를 막 느끼기도 하고 알기도 하면서 경계를 해야 되는데 활용을 해야 되기도 하는 그 고군분투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국제 질서의 주권이 외주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AI가 인류의 역사 데이터를 다 학습했으니까 뭐 냉전 시대의 그런 상호 확증 파괴 그런 뭐 MAD이라는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공포나 그런 심각한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저도 충분히 미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기는 했었는데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약간은 착각이 되더라고요. 대형 언어 모델은 뭐 텍스트 패턴을 앵무새처럼 이렇게 흉내를 낼 뿐이지 진정한 어떤 의미를 파악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공포라는 단어는 알지 의미는 몰라요. 느낌을 몰라요. 무게감을 몰라요. 피가 흐르고 사람이 죽는다는 그런 실체적인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AI가 그런 존재인데 지금 세상이 데이터가 너무 많고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으니까 그런 존재한테 국가의 명운을 그냥 어느 정도 맡기는 꼴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약간 SF 같지 않나요? 이거 좀 어떡하냐? AI를 당장 국방부랑 외교부에서 뭐 쫓아내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건 이미 불가능한 수준이잖아요. 효율성 뭐 그런 정보전의 어떤 속도라든지 그런 경쟁에서 밀려나면 끝장나니까 이거는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필요한 무기라는 거를. 그러니까 기술 낙관론자들은 효율성을 좀 외치고 있고 뭐 전통적인 외교관들은 위험성을 막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팽팽하게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여기 또 갈등이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요즘 기업계를 보면 뭐 CEO가 있고 CFO가 있고 CTO가 있는데 여기다가 모든 회사가 Chief AI Officer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AI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실제로 또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HR 부서를 통해서 사람을 관리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조율하는 것처럼 AI 부서를 통해서 그거를 전 조직에서 관리를 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기업계가
세계가 이미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를 보면, 국가를 보면 그건 보통 행정부 안에서 뭐 교육부 있고 동상부가 있고 외교부가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AI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왜냐면 그게 이제 AI 이슈는 그럼 국정 그리고 뭐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외교에서 머무르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인간 외교관들이 점차 AI의 어떤 빠르고 단호한 그런 논리 구조에서 동조가 되니까 그러면 뭐 AI처럼 생각하도록 이렇게 길들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되게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AI 사고를 학습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완전히 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들이 막 생기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우리는 시스템 안에서 인위적으로 비효율성을 또 어떻게 보면 일부러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상상도 해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효율성의 끝판이 그런 최적화의 끝, 뭐 AI 그런 거라고 했을 때 그러면 결국 매우 치열한 선택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통계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미 그거를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시스템에 마찰 공간들이나 구간들을 만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아날로그 기능을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완전히 대체가 되거나 상실이 되면은 근본적인 기능을 상실하니까요. 기계가 1초 만에 최적의 반격 시나리오를 짜오더라도 인간이 뭐 얼마 정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좀 약간 감안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결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뭔가 틈이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지금 현실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업할 때 이걸 확인을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제안을 했을 때 네네, 제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AI의 속도가 빠르다고 우리의 속도가 무조건 그렇게 빨라야 되는 건가? 그것만 좀 약간 질문을 계속 던졌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이렇게 자동화된 그런 이성이 확실한 결과를 부른다면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어떤 결함이 그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 이거예요. 두려움, 망설임, 그런 동정심, 그리고 모호함 이런 거 필요할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런 비효율적인 인간성을 알고리즘 시대에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AI가 짜준 완벽한 논리대로 움직이는 외교전, 여러분은 과연 그 끝에 평화가 있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AI들 다른 거를 막 쓰고 있는데 그러면 외교전이 그냥 AI 논리전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계속 세계 관리를 하면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밑에 여러분의 의견을 꼭 한번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해서 계속 함께 달려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요거는요?